2025년 4월 5일 최신 기출문제 이론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구성된 것은? 자, 정답은 3번이 됩니다. 5개를 여러분이 외우고 계셔야 돼요. 지문에 나온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에다가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주석. 이렇게. 2번 상품 매출에 대한 계약금을 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받고 차변의 현금, 대변의 상품 매출로 회계 처리하였다. 회계 처리 잘못했죠? 이로 인해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예로 하는 게 아니라 계약금을 받으면 뭘로 해야 돼요? 상품 매출이 아니라 선수금을 해야 되잖아요. 선수금은 부채죠. 그래서 부채로 처리해야 되는데 수익으로 처리했거든요. 상품 매출은 수익입니다. 그러면 수익은 과대, 부채는 과소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자료에서 재무상태표상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통합 표시되는 것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는요, 현금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현금성 자산, 그 다음에 하나 더 요구불 예금, 요구하면 받을 수 있는 돈, 요구불 예금의 대표적인 거 보통예금, 당좌예금 이렇게 두 개를 하나 외워놓고,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은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3개월 외우시고, 그 다음에 현금에는 통화와, 통화는 지폐하고 주화를 말해요. 그 다음에 지폐 주화 대신 쓸 수 있는 통화 대용증권. 그래서 찾아보겠습니다. 경기은행 발행 자기압수표 통화 대용증권에 속해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채권, 현금성 자산에 속해요.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구입한 주식은 단기 매매증권이에요. 단기 매매증권은 단기 투자 자산으로 통합 표시돼요. 단기 투자 자산. 단기 투자 자산. 그 다음에 취득 당시 만기가 6개월인 정기예금.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단기 금융상품 또는 이제 정기예금으로 회계 처리하고요. 얘네들은 단기 투자자산으로 통합돼요. 단기 투자자산으로 통합되는 거는 단기 매매증권, 단기 금융상품, 그 다음에 하나 더 외우시면 좋은데 단기 대여금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2번에 그 3번에 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키움비은 4번 회사의 재산 상태가 다음과 같은 경우 자산의 총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내용을 봤더니 부채하고 자본만 있네요. 그럼 이 문제 풀 때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 이렇게 오면 되죠. 그러면 자산은 결국에는 부채에다가 자본을 더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부채가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넘어가면 플러스 되잖아요. 그러면 자산은 부채하고 자본을 다 더하는 거니까 이거 다 더하면 되겠는데요. 전부 다 더해요. 전부 다 더해 볼게요. 20만 원, 그 다음에 10만 원, 30, 그 다음에 80만 원, 그 다음에 5만 원 이렇게 다 더했어요.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85만 원. 다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 그렇게 정리하세요. 5번
재고 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 중 계속해서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이걸 인플레라고 그래요. 인플레이션. 기말 재고 금액이 큰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기초와 기말 재고는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그렇게 가정하면 물가가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산 걸 먼저 파는 선입선출법 입장에서 보면 기말에 똑같은 수량이 남아 있어도 물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남아 있는 거는 제일 비싼 것만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입선출법이 금액이 제일 크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동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총평균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 이렇게 돼요. 정답은 2번입니다. 후입선출법은 가장 나중에 사온 걸 먼저 파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보면 가장 나중에 사온 게 가장 비싼 거였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개수가 남아 있을 때 가장 비싼 게 다 팔리고 싼 것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적게 잡히는 거예요. 6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에 선급금 계정에서 5월 4일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월 4일 이거 회계처리 차변의 선급금 이거 차변 자리에 10만 원 있잖아요. 대변의 현금 이걸 선급금 계정에다가 계산 올 때는 선급금 계정에다 쓸 때 자기께 차변했으니까 차변 거 금액을 쓰고 그 다음에 맞은편에 있는 이름을 계약금을 어떻게 줬는지 알기 위해서 맞은편에 있는 이름을 여기다 쓴다고 그랬죠. 그럼 계약금 10만 원 현금으로 줬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금을 줬다 이런 말, 계약금을 받았다가 아니라 줬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의 감가상각 방법 중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액이 매 기간 감소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정답은 정액법이에요. 정액 그대로 매 기간 일정하게 감가상각하는 겁니다. 일정 금액으로 일정액으로 감가상각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에요. 나머지는 매 기간 감소합니다. 감가상각비가 처음에는 감가상각이 많이 됐다가 갈수록 줄어드는 거거든요. 나머지 세 개가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감가상각액이 매 기간 감소해요. 근데 얘는 일정해요. 8번 다음은 단기 1월 1일 유형자산 처분에 대한 거래이다. 거래 이후 유형자산 처분 손익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반체시된 자료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내용을 볼게요. 업무용 트럭 차량 운반구조 900만 원에 팔았대요. 그럼 여기다 처분 금액이라고 써보세요. 돈은 뭐 자기 합숙 받았대요. 그럼 얘는 얼마에 주고 산 거예요? 1000만 원. 그리고 감가상각은 장부금액을 보면 알겠네. 장부금액이 680이라는 말은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감가상각이 돼서 감가상각 누계 감가상각비 다 누계한 거죠. 그걸 뺀 게 지금 68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분 손익은 감가상각 누계액을 몰라도 돼요. 얼마짜리를 얼마에 팔았느냐 이거잖아요. 그게 장부 금액과 처분 금액 가지고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680만 원짜리를 900에 팔았다는 소리 아니에요. 비싸게 팔았죠. 얼마? 220.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이 220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제일 빨리 푸는 겁니다. 9번 다음 중 아래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차변의 상품 2천만 원, 대변의 외상 매입금 2천만 원. 이거는 상품을 외상으로 2천만 원어치 사왔다는 거잖아요. 그 상품을 사오고 돈을 나중에 주기로 했다. 이런 게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이에요. 10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상 비유동 부채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구성된 것. 이런 계정을 외우셔야 돼요. 정답은 4번입니다. 10번에 나온 거 외에도 여러분 추가로 계속 이런 게 외워놓으셔야 돼요. 사채도 외우시고 그 다음에
어, 임대보조금 내고 복이 없는 것들 이런 것도 계속 나오니까 이걸로 끝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 장기 외상배입금, 또 장기 미지급금 뭐 이런 것도 더 외우시면 좋겠죠. 11번입니다. 다음은 개인기업인 부산상점의 2월 시산표 중 일부이다. 기초자본금은 40만 원이다. 부산상점의 기말자본금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2월 시산표가 뭔지를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2월 시산표는 자산부채 자본 계정을 마감하고 각 계정의 차기 이율액을 자료로 해서 재무상태표 계정 마감이 정확한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각 계정의 차기 이율액을 모아서 작성하는 표입니다. 그래서 차기 이율액 다음 연도로 넘어갈 금액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넘어가는 그 금액을 만든 표다라고 그랬으니까 넘어간다는 말은 기말 자료를 가지고 했다는 말이죠. 단기의 기말 자료가 다음 연도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쉬워요. 이 뜻만 알면. 그러면 여기 지금 2월 시산표에 있는 자본금이 기말 자본금이라는 말이에요. 기말 자본금. 정답이 3번이 돼요.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3번. 그래서 2월 시산표가 뭔지만 잘 아시면 됩니다. 2월 시산표는 기말에 있는 그 자료를 다음 연도로 이용시키기 위해서 만든 표이므로 모든 내용이 기말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작성했다는 거죠. 12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기순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손익법. 손익법은 전체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는 거예요. 손익법이라고 그래요. 손익법.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계산하죠. 총 수익과 총 비용이 없네. 그 다음에 재산법이 있어요. 재무상태표에서 단기순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빼죠. 기말자본이 기초자본보다 늘면 단기순이익이 발생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빼시면 돼요. 46만 원에서 30만 원을 빼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빼시면 정답은 2번 16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1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결산 시 손익계정으로 마감하는 계정과목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손익계정은 수익과 비용을 마감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이에요. 수익과 비용. 그러면 수익과 비용 계정이 아닌 거 골라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4번이죠. 미수금은 자산이잖아요. 14번 다음의 자료가 설명하는 내용의 개념으로 올바른 것은? 자, 블랭크 가로는 제품, 상품, 용역 등의 판매 활동과 기업의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여기까지만 보면 정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을 말한다. 영업비용에는 매출원가하고 이 비용이 있거든요. 그 비용이 뭐냐면 판매비와 관리비가 됩니다. 3번 정답입니다. 15번 다음의 거래 중 단기 순이익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옳은 것은? 1번 기말의 대손충당금 잔액이 부족하여 추가로 30만 원을 설정하였다. 이거 어떻게 설정하냐면 차변의 대손상각비 비용 잡아요. 예. 내년에 대손이 발생할 것을 30 비용입니다, 여러분. 대변의 대손충당금 이렇게 쓰죠. 30 이렇게. 그럼 여기에 잘 봐야 돼. 이게 비용이니까 비용이 발생되잖아요. 비용이 발생되면 단기 순이익을 감소시키겠지. 정답 1번이에요. 2번 상품의 대량 구매로 인해서 50만 원 할인받았대요. 할인받은 거는 뭐하고 관계되는 줄 아세요? 매출원가하고 관계되죠. 매출원가가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작년의 상품, 기초 상품 플러스 단기 매입 상품, 단기 매입 여기까지 쓰죠. 뭐. 할인 받았다면 여기서 할인액을 빼잖아요. 매입 할인. 그 다음에 기말에 팔고 남은 상품. 그럼 이 금액이 지금 빠지는 거잖아요. 할인받은 금액만큼. 할인받은 금액만큼 빠지니까 매출원가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매출원가는 비용이거든요. 비용이 줄어들면 단기순이익은 증가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단기 매매증권을 처분해서 50만 원 이익이 발생됐다. 이게 수익이니까 이익이 증가되는 거고 단기순이익이. 그 다음에 장부금액 1,000원짜리 기계장치가 있대요. 그 화재가 발생해서 보험금 30만 원 수령했대.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금 수익 아니에요? 그러면 수익이 발생됐으니까 단기순이익이 어떻게 돼요? 예, 증가되죠. 그러면 감소되는 건 1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계는 화재로 없어진 거는 기계에서 빼서 자산을 감소시키는 거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보험금 받아왔다 이 부분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만. 그렇죠? 기계가 화재로 손실되면 비용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 전에 일어난 거래고 2번 이걸 말하는 거예요. 보험금 받은 거래. 이거만 문제 푸는데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다 풀었습니다. 감사합니다.